네, 안녕하세요. MBC 경남 아나운서 이다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4학년 김정현입니다. 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단어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의 혁명이라는 단어에는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그라운드의 의미부터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 그런 의미가 숨어져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이 4차 산업혁명의 단어,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빨리 캐치한 이곳 경상국립대학교의 이야기를 더 빨리, 더 자세하게 풀어주실 분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러 가보실까요?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 네, 안녕하세요, 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경상국립대학교가 통합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가 통합을 해가지고 올해 3월 1일부로 경상국립대로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가 물리적이고 법적이고 행정적인 통합이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실질적이고 화학적인 통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경남과학기술대학은 1910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오래된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국립대학은 1948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통합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4년도 되고 막 이랬지만 이번 논의의 시발점은 2017년에 포인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 포인트 사업에서 대학 연합을 통한 통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올해 2월 달에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통합이 승인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상대학교의 통합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간호대학도 저희들이 통합을 했고요. 지금 해양과학도 통합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경남과학기술대학도 통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통합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통합이 국립대학 간에서 한 동일 지역에서 입학 정원의 감축 없이 한 유일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성공 모델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안성에 있는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가 통합을 이미 상당히 수준까지 이루어졌고요. 결국은 이런 통합을 통해 가지고 인구 감소고 그다음에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성공 모델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통합이 되면서 재학생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굉장히 기대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정현 학생도 통합된 학교의 학생으로서 궁금한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저도 통합된 경상국립대학교의 한 일원으로서 제일 궁금했던 게 통합의 시너지 그리고 대학의 경쟁력 등이 가장 궁금했었습니다. 시너지와 경쟁력,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시너지와 경쟁력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가 규모인 측면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질적인 측면이 있을 건데 규모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통합을 해가지고 학생 수가 25,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수님 수만, 정식 교수님 수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비정규 교수님까지 하게 되면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17개 단과대학이 있고요. 5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109개 학과가 있거든요. 이게 전국의 국가거점국립대학 중에서 약 3위 정도, 3, 4위 정도 규모가 됩니다. 경상남도의 GRDP가 따지면 전국에서 한 3, 4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남도의 GRDP 규모에 맞는 대학을 규모 측면에서 만들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최근에 이룬 질적인 성과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경상국립대학은
생명과 기계 항공 시스템, 그다음에 나노 신소재 점화학 이 분야에서 특성화의 성공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특성화의 성공 모델로 알려진 부분에 그러면 이런 정량적인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될 건데 그런 거는 라이덴 랭킹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라이덴 랭킹은 우리 교수님들이 발표하는 논문 중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논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가지고 랭킹을 매긴 건데요. 우리가 국가 거점 국립대학들 중에서 두 번째 랭킹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경상대학교에서 나가는 교수님들이 펴내는 논문들이 두 번째로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한 우수한 결과로서는 우리 대학이 공군 ROTC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17개 대학이 신청을 했는데 단 3개 대학만 선정이 되었는데요. 2개 대학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됐고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경상국립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 거점 국립대 중에서도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서는 이게 더 큰 의미가 될 건데요. 경상대학교의 특성화 분야가 기계항공이고 여기 항공국가선단이 있고 그다음에 항공산업체의 대부분이 이 서부 경남에 몰려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항공 ROTC를 통해 공군 ROTC를 통해 가지고 항공 분야에서 또 다른 어떤 날개를 다른 셈이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걸 하나 소개해 드리면 작년에 경상국립대가 지역 핵심 플랫폼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경남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올해는 울산까지 확대되어 가지고 울산 경남 지역 핵심 플랫폼 사업의 총괄 주관 대학으로 경상국립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말이 나와서 그런데요. 지역 혁신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공유대학이라고 들었거든요. 공유대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공유대학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개념입니다. 네. 지금 고등교육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좀 이 제대로 된 모델이 만들어질까 이거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근데 설명드리기가 조금 힘들지만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축구 대표팀을 구성을 할 때 이 학교에 있는 잘하는 선수 뽑고 이 학교에 있는 잘하는 선수 뽑고 이 학교에 있는 잘하는 선수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경상국립대에서 잘하는 학생들을 뽑고 창원대에서도 뽑고 경남대에서도 뽑고 또 울산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치나 그다음에 트레이너, 감독을 하죠. 그럼 이거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경상국립대에서 잘하시는 교수님 모셔오고 창원대에서 잘하시는 교수님 모셔오고 그다음에 울산대에서 잘하시는 모셔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가상된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이게 여기서 하는 역할은 기업체도 같이 합니다. 네. 이게 대학과 기업체와 그다음에 지자체가 협심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이 학생들을 기업체에 맞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로 양성하는 일종의 플랫폼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대학이 함께 예. 연계를 해서 공동교육을 하는 시스템이다. 공동교육을 해가지고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기업체에 취업을 시키는. 기업에 맞는 인재를 배출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코로나 시국에 사실 힘들게 수험생분들이 열심히 입시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수험생분들과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아마 우리 수험생들은 다 예방주사를 맞았었겠지만은 그래도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험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뒷바라지고 계시는 또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과연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10년, 20년 후에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보고 대학을 선택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상국립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특성화 성공대학입니다. 생명과학 분야, 기계항공 시스템, 그다음에 나노 신소재점 화학 분야에서는 이미 전국적인 경쟁력을 자랑할 정도로 특성화 성공 모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을 섭렵을 할 수 있어야 교양이 개설돼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인문사회, 자연과학, 그다음에 의과대학, 또 수의과대학, 약대, 사범대학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양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기 위한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IT를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USG 학생 공유 라운지 같은 개념들은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증강현실이나 그다음에 가상현실, 그다음에 혼합현실과 같은 최첨단 기자재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직접 거기서 매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경남 울산 지역에 있는 핵심 도시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경남 핵심 도시에는 가장 많이 취업시키는 대학이 경상국립대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경상국립대에 오시는 오늘 학생들이 서울대나 부산대나 경북대나 심지어 제주대까지 이렇게 한 학기나 1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파견돼 가지고 그쪽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 그게 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남의 국가거점국립대학 경상국립대를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험생과 또 수험생을 뒷바라지 하시는 학부모님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이 원하는 학과에,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앞으로 새로운 도전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상국립대학교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남의 국가거점 국립대학, 경상국립대학교가 2021년 3월 1일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연구, 산학협력, 취업 등 지역 성장의 주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기초학문 분야를 비롯해 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수의과대학, 해양과학대학 등 20개의 다양한 학문 분야의 단과대학을 설치하고 있으며 분야별 특성화된 5개 캠퍼스가 진주, 창원, 통영 등 경남 전체에 분포해 경남의 발전과 국제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학, 항공기계 시스템, 나노신소재, 화학 분야 특성화에 성공한 대학으로서 세계적 명문대학과 학생 학문 교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과학교육기관이자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에서 발표하는 2021 라이덴 랭킹에서 최우수 상위 10% 논문 비율이 국가거점 국립대학 중 2위에 올랐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생명과학 분야의 특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형 국책 사업을 수주 연구에 전념한 결과 네이처, 셀, 사이언스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과학 저널의 논문을 발표해 우수한 연구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명 연장의 꿈, 건강한 지구 환경의 꿈이 경상국립대학교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메카인 진주, 사천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초석을 놓은 우수한 인력들이 바로 경상국립대학교의 인재들인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젠 진주 강소 연구개발 특구의 기술 핵심 기관으로서 진주, 사천을 명실상부한 항공우주 부품 소재 분야의 특성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권 이남에서 유일한 학군단 ROTC를 설치해 항공우주 분야의 특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화학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경상국립대학교는 유기 반도체 개발, 광발광성 초분자 개발, 인체 이식형 나노 배터리 개발 등을 추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앞선 주자입니다. 2020년 이공학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에도 선정,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발전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삼성 디스플레이 올레드 연구센터를 공동 운영하면서 우수한 인재의 대기업 취업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지역과 두 손을 맞잡고 지역 기업과의 공동 연구 활성화 및 기술 사업화 등을 통해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의 총괄대학으로서 특히 USG 공유대학 학생 라운지를 개소해 국가거점 국립대학의 지역 산업 성장을 위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경남 혁신도시의 11개 공공기관과 함께 교육과 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혁신적인 시각, 추진력으로 경상남도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의 모습은 바로 경남 유일의 국립대학병원인 경상국립대학교 병원과 창원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전국 최초로 설치된 지역암센터인 경남지역암센터는 경상남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일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통합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의 출범에 따라 학생생활관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수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가좌 캠퍼스 구간 4개 동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남의 국가거점 국립대학의 위상에 맞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설 환경 개선 및 생활관 확충을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의 입학생과 재학생을 위한 지원, 장학금 혜택도 많은데요. 무려 120종에 달하는 장학금 혜택은 본인의 능력, 소득 분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학생이 등록금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만큼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재직자 전형과 평생 학습자 전형의 경우도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김정현입니다. 오늘 경상국립대학교 수시 모집에 대해 설명해 주실 이광호 입학처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경상국립대학교 입학처장 이광호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그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그런 지원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의 대표적인 전형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2022학년도 경상국립대학교의 수시 모집에서는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두 가지가 있고요. 우리 그 경상국립대학교에서 22학년도에 모집하는 총 인원은 4,555명인데요. 그중에서 수시 모집 전형에서는 81.8%인 3,730명을 수시 모집으로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100% 내신 등급을 보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하게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학교 생활 기록부, 이 서류 전형을 100% 반영을 하고 학과에 따라서는 면접을 20% 정도 반영하는 그런 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과 실기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반 전형 1회,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반 전형 2회, 1회 이렇게 해서 총 3회까지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두 전형의 특징과 그리고 지원 유의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예,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총 통합으로 인한 모집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도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의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그 단과대학 모집 단위에서 그 지역 인재 전형을 저희가 40% 이렇게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수험생들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대학교에서는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일부 학과에서는 폐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탐구 영역 반영도 21학년도에서는 그 두 과목을 반영했는데 22학년도 입시에서는 저희가 한 과목 반영으로 축소해서 수험생들의 이 부담을 들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 점수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합격자의 내신 등급도 중요하지만 최저 학력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도 수험생들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면접도 20% 정도로 축소해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 교과와 비교과 영역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바탕이 되는 자료가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여기서 우리 학교에서 보는 그 평가 기준은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자기 발전 가능성, 자기 주도성, 인성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평가 기준으로 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부 학과에서는 면접을 실시하는 학과들이 있는데요. 그 의과대학을 비롯해서 6개 단과대학에서는 면접을 15분간 실시하게 됩니다. 면접고사의 경우에 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교과, 비교과, 그 활동 선택, 동기라든지 과정, 그다음에 생각이나 능력의 변화, 또 노력한 점, 또 전공 적합도, 연계성 이런 거를 잘 유의해서 준비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수능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 이 비교과 평가 자료가 많이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과 영역 쪽에 중점을 두고 또 교내 활동, 정기 활동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와 비교과의 그 연계성이라든지 또 그 교내 정규 활동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볼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유의를 해서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경상국립대학교 수시 모집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 Q&A 그리고 모집료가 입학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준비에 매진하고 있을 모든 수험생들과 그 옆에서 함께 마음 졸이고 계실 학부모님들, 경상국립대학교가 응원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의 2022학년도 전형별 모집 인원과 수시 모집, 정시 모집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모집 인원은 정원 내외를 포함하여 총 4,555명입니다. 수시에서 3,730명, 정시에서 825명을 모집하며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각각 81.8%, 18.2%입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평가는 11월 25일부터 26일 실시되며 예체능 계열의 실기고사는 11월 24일부터 25일 실시됩니다. 수시 모집의 전형별 모집 인원은 학생부 교과 전형 2,270명, 실기 전형 58명, 학생부 종합 전형 1,402명입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달라진 경상국립대학교의 모습을 잘 살펴보셨습니까?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사회로 나갈 우리는 남들보다 먼저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 변화의 모습 한가운데서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변치 않는 저력을 품고 세상을 향해, 세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경남을 이끄는 국가거점 국립대학, 경상국립대학교.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대학 한동대학교 리포터 서혜진입니다. 저는 지금 한동대학교 내에 있는 반기문 Institute for Global Education, IG 광장에 서 있습니다. 한동의 많은 졸업생들이 국제기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IG는 그 토대가 된 전인적 세계 시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렇듯 한동대학교는 단순한 학부 전공 교육의 수준을 넘어 글로벌 교육, 문제해결 기반 융합교육을 장려함으로써 다른 학교와는 차별화된 특성화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동대에 처음 왔을 때 정말 학교에서 교수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얘기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Their slogan, Why Not Change the World, is not only inspiring, it gives us a mission and a vision for when we finish school. 이게 단순히 우리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가 졸업 후에도 품고 가야 할 구체적인 목표로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전도 찾아가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찾아가게 되고 근데 그걸 앞으로 세상에 나아갔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거를 뽐낼 수 있을까 되게 기대가 되고 설레고 심장이 매우 뛰어요. 모든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졸업할 때는 적어도 2개의 전공을 갖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 문과였는데요. 한동대학교에 오면서 문과와 이과를 넘나들어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기계와 전자제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계를 설계하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제어하는 전자제어를 같이 공부함으로써 현재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사람을 살리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Well, there's a very strong sense of community here at Handong, and I think it's mainly because most of the students live on campus and get to spend a lot of time together. 한동대학교에는요, 팀 제도라고 하는 다른 대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가 있는데요. 교수님 한 분하고 학생들을 35명이 한 팀을 이뤄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는 알렉스 비숍 교수님 팀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팀 활동을 하고 그 친구들과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Handong is very unique, and this is reflected in the students and their attitude and their way also of dealing with the professors and the professor dealing with the students. It's really like a family. 한동대교는 개교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한테 정직한 삶이 되자. 바로 단어 코드, 정직과 성실의 인성교육입니다. 글로벌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교, 한동대학교를 이끌고 있는 한동대학교 장순흥 총장 만나보겠습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한동대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Why not change the world? 이런 글귀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뭔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를 바꾸는 인재들이 모여있는 학교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한동대학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동대학교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게 겁니다. 배워서 자기의 입신 출세보다는 배워서 남을 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바꾸자. 예, 그래서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주자. 이웃의 고통을 해결해 주자. 뭐 이런 철학에서 우리 좀 더 넓은 차원의 정말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만들겠다. 그것이 저희 학교의 중요한 모토입니다. 예. 그렇군요. 저만 하더라도 재출세가 먼저인데 배워서 남주자. 예. 그래서일까요? 이 학생들이 굉장히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른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감독이 없이 진행이 된다고요? 그건 우리 개교 때부터 정직하게 하자. 예, 오히려 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비겁하게 시험 보는 것보다 그래도 뭐 성과에 상관없이 제가 정정당당하게 임하는 태도 그것이 훨씬 훌륭하다. 그런 자세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이 뭐 컨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런 거 뭐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세 아니고요. 근데 요새 우리가 새로이 좀 하는 게 있어요. 소개한다면은 이제 그 정직한 것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제도가 생겼어요. 뭐죠? 만나 제도인데. 만나. 예, 학생들이 정말 돈이 없으면은 우리가 무료로 식사해라. 근데 이제 무료라는 걸 100원을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 3,000원 정도의 식대를 내야 되는데. 분해 식당에서. 예, 예. 저희가 이제 우리가 페이할 때 조건이 100원짜리가 있고 3,000원짜리가 있거든요. 내가 정말 솔직하면은 솔직히 정말 어려우면 100원짜리 눌러라.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될 수 있는 게 정직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나 뭐 나도 다 100원씩 누르면 이건 안 되죠. 그러나 진짜 어려운 사람만 누르기 때문에 제가 예상했던 거는 한 10%였습니다. 근데 그 10%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야, 근데 이 제도가 6년간 잘 정착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정말 정직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직하면은 얼마든지 복지가 잘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별로 돈 안 들이고 모든 학생이 아주 배부르게 살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없죠. 그래요? 네. 와, 적자가 안 나는 거예요? 예. 와, 그래서일까요? 이 한동대학교는 21세기형 새로운 대학 모델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21세기형 새로운 대학 모델, 어떤 점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뭐 저희가 이제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거는 학생들이 들어올 때는 전공 없이 들어옵니다. 전공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봐서 전공을 이제 선택하는데 이제 전공은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한가에 다 몰려도 좋다 그런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거고 만약 원하는 되게 또 복수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이 없다. 한 전공이 우리가 한 20가지 정도 전공이 있는데 내가 할 전공이 없다 그러면은 자기가 설계해서 전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학교가 도와줍니다. 그래요? 예. 실제로 그렇게 그러면 만들어진 없던 게 만들어진 전공도 있는 거예요? 예, 수학 전공은 우리 학교에 원래 없었어요. 그래요? 예, 수학 전공이 없었는데 학생이 자기가 수학을 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우리 교수님들이 도와줘서 1년에 한 10명 이상이 수학 전공을 합니다. 근데 원래 학생 설계 전공으로 수학 전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대학원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9살, 뭐 18살, 20살 때 선택한 전공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거는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한동대학교는 본인들만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좀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사실 일반적으로 많은 대학교를 학생들이 지원할 때 자기 뭐
취향으로 하거나 자기 적성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점수 맞춰. 예, 그렇죠. 자기 점수에 맞춰 가지고 그냥 운명적으로 선택을 해요. 맞아요. 참 그건 비참한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학생들한테 들어와서 충분히 검토해보고 해라. 되게 뭐 1년 있다 결정하는데 2년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3년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전공에 마음이 없으면은 네가 만들어서 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이. 지리적으로 보면 한동대학교는 이제 수도권과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입학을 하고 또 해외에서도 찾아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도권하고 해외에서 무려 40% 정도입니다. 그 해외에서 뭐 비결이란 건 딴 게 아니죠. 우리 학교가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이 안에서 영어를 많이 씁니다. 좀 글로벌한 분위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강조하는 거는 학생들 유주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그러니까 저는 늘 강조하는 게 교수 입장에 쓰지 말고 학생 입장에 서라.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암만 해도 자기가 좀 희망하는 것을 많이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이제 자긍심이 있고 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뭐 그래서 암만 해도 학생 위주의 학교가다 보니까 그리고 좀 글로벌한 문화가 있고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많이 오고 40% 정도의 학생이 해외와 수도권에서 옵니다. 근데 그렇게 멀리서 학생들이 찾아오게 되면 중도에 이제 뭐 퇴학을 하거나 뭐 자퇴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근데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니까 전에는 보니까 또 통계 데이터 보니까 우리가 사립대학교 중에서는 가장 그 중도 탈락률이 낮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되게 이제 많은 대학교가 지방대학은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진출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그런 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사랑, 학교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게 높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도 탈락률이 제가 알기로는 2%도 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 대한 사랑, 서로 학생들 간의 그런 사랑과 믿음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사랑의 힘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다소 추상적이기도 한데 한동대만의 독특한 제도가 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팀 교수 제도가 있습니다. 팀 교수? 예. 학생들이 한 30명이 한 팀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팀은 모든 학과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년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아주 좁은 작은 학교, 대학이라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학과가 있고 여러 학년이 있으니까 여기서 학생들이 이담이 졸업했을 때 다른 분야의 친구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큰 것은 뭐냐면요. 선배가 후배를 보살피는 제도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우리 학교는 이제 1학년 들어오면요.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대개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을 보살펴 줍니다. 뭐 세족식도 해요. 그 상징적으로. 아, 그래요? 2학년, 3학년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좋으냐면은 우리 학교 학생들은 1학년 학생들이 너무 학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한테 전화 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학교의 선배들이 잘해주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선순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2학년, 3학년이 되면은 또 1학년을 잘해줍니다.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 근데 그런 학교 생활적인 측면 말고도 학업적인 면에서 한동대학교가 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냐면은 자유학기제라는 거 있어요. 자유학기제? 그러니까 뭐냐면 학생들이 정말 자기가 학교 안에서만 공부할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이거 현장에 가서 공부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장에 뭐 실리콘밸리 가서 공부하겠다면 실리콘밸리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유학기. 제가 실리콘밸리에 아주 좋은 벤처 회사에 인턴을 하고 싶다. 그걸 우리가 연결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실리콘밸리 가서 할 수도 있고, 뭐 난 뉴욕의 금융가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학생이 원하면 저희가 자유학기자라고 해서 학생이 가고 싶은 곳을 가서
거기서 학점을 딸 수가 있습니다. 학점을 딸 수 있는 거예요? 일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죽은 공부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공부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살아있는 공부를 할 수 있죠. 야,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지원을 충분히 해준다. 그렇죠. 아, 이게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많은 학생분들이 한동대를 굉장히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한동대 어떤 매력 있는 학교다. 우리 학생들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동대는요, 제가 얘기하는 건 아주 행복하고 실력 있는 학생을 기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철학은 학생들이 와서 정말 행복하게, 정말 1학년부터 아까 선순환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고 또 그다음에 학생들이 여기 있는 동안에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그다음에 정말 실력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실력을 자기 출세에 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쓰고 이웃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훌륭한 인재를 만들겠다. 그것이 저희 교육 철학입니다. 예. 행복하고 실력 있고 그걸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분들은 한동대학교에 많이 오시면 좋겠네요. 예, 많은 분들이 이 한동대학교에 관심을 갖고 또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대학교 입학사정관 양신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소성호 입학사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입학사정관 선생님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한동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2021학년도와 비교해 달라진 점이나 수험생들이 꼭 알아야 될 특징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동대학교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전공 단위로 모집하지 않고 100% 자율 전공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입학 후 1학년 시기에는 전공의 선택 없이 한동대학교의 모든 전공을 탐색해 볼 수 있으며 2학년 올라가면서 원하는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별 모집이 아닌 지역 자격별로만 전형이 나누어져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정시 유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세부 전형별 모집 인원 및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 학생부 교과의 인원이 증가된 점이 눈에 띄는데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체 모집 인원의 30.6%인 235명을 모집합니다. 한동인재 전형 135명, 지역인재 전형 60명, 농어촌 학생 전형 20명, 기회균형 선발 전형 20명으로 선발합니다. 교과 성적 100%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성적은 반영 교과의 전 과목을 학년 구분 없이 이수 단위 합으로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최고점 3과목을 가산점으로 반영합니다.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경우 한독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탐가탐 중 1개 과목, 즉 수능 4개 영역 중 2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또는 1개 영역 1등급을 충족시키면 되고, 농어촌 학생 전형, 기회균형 선발 전형은 수능 4개 영역 중 총 2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또는 1개 영역 2등급 이내를 충족시키면 됩니다. 한동대는 전통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많이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동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체 모집 인원의 62.3%인 479명을 모집합니다. G임팩트 인재 전형 240명, 글로벌 인재 전형 80명, 대안학교 전형 75명,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전형 40명, 고른기회 전형 34명,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10명, 총 6개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평가로 진행되는데요. 7대3의 비율로 반영하고 있으며 모집 인원의 2.5배수가 면접 대상자입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평가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학업 능력, 탐구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 동기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2단계 면접에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한동대 블라인드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한동대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모든 평가를 블라인드로 진행하는데요. 특별히 수험생은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에서 본인의 이름, 출신 학교, 부모님의 직업을 언급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보고 한동대 입학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생긴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입시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정보를 잘 얻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의 경우 입학 홈페이지, SNS 실시간 채팅, 온라인 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해소가 안 되면 저희 한동대학교 입학사정관팀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대는 학과 모집이 아닌 전형별 모집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정시로도 55명을 모집하니 향후 정시 모집 요강도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동대 입학에 대해 두 분의 사정관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동대를 소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꼭 지원하셔서 선후배 사이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어떻게 한동대학에 대하여 많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미 보셨듯이 한동대학은 한국의 다른 대학들과는 분명하게 차별화되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대학입니다. 먼저 한동대학교는 한국 대학 교육의 개혁을 주도하는 대학입니다. 개교 이래 대학 최초로 자율전공 입학제도와 자율학기제, 학생융합 설계 전공 등 학생 주도적 교육을 이끌어왔으며 팀 제도와 담임 교수 제도, 무감독 양심 시험 제도 등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인적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입니다. 둘째, 한동대학교는 글로벌 특화 대학입니다. 영어로만 수업하는 4개의 학부 전공과 2개의 대학원이 있으며 그 외 다른 전공의 강의도 40% 이상이 영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전 교수의 20%가 외국인 교수이며 전 교생의 15%가 외국인 학생으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글로벌 대학입니다. 셋째, 한동대학교는 작지만 강한 강소대학입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산학협력형 문제 해결과 학생 주도로 세상을 바꾸는 10대 프로젝트 등 실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잘 가르치는 대학의 첫 손으로 인정받아 대학 최초로 인천교육상을 수상하였고 그 외 각종 정부의 지원 사업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한동의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취업률이 높은 대학, 많은 졸업생들이 국내외 모든 분야에 진출하여 좋은 일꾼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학입니다. 졸업생들이 각종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에 진출하여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공공부문과 대기업 그리고 NGO 등 모든 분야에서 한동 인재의 우수성을 확인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동대학은 지방에 소재하지만 지방대학이 아닌 국제화 교육과 기독교 교육으로 특화된 특성화 대학입니다. 작년에 대부분의 지방 소재 대학들이 미달 사태를 경험했지만 한동대학교는 이러한 특성화 교육에 힘입어 100% 신입생 충원율을 달성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도록 교육하는 대학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선도하는 스페셜하고 유니크한 대학 한동대학교로 오십시오. 22년 봄 아름다운 꽃이 피는 한동대 캠퍼스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꿈을 키우며 공부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동대학교의 비전과 특성화 교육, 입시 전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한동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학교는 공부에서 남주자라는 이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대학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배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회로 나가기 전 어쩌면 마지막 성장의 공간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토대로 성장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그런 저에게 딱 알맞은 학교였습니다. 한동대학교의 슬로건은 Why not change the world입니다. 탁월한 전공 지식과 바른 가치관 및 인성을 겸비한 한동대학교는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들의 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동대학교의 특성화된 제도와 교육의 결실들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한동대학교의 리포터 서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